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2022학년도 기출문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이어서 문제 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계속해서 문제 8번입니다. 자, 콜링우드라는 분이 나왔네요. 자, 콜링우드.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기초해서 글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 경우에는 이름과 그 사람의 주장을 연결지어서 정리해 놓는 것이 혹은 표시해 두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콜링우드는요, 예술을요, 상상력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대요. 예술을요, 본질에 담긴 중요한 요소를 상상력, 감정, 표현으로 파악하였고요. 상상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콜링우드가 언급한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링우드는 느낌을 감각과 감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느낌을요, 감각과 감정으로 나누었대요. 감각은요, 먼저 색깔, 소리, 냄새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보편성을 가지고요. 감정은 즐거움, 고통, 분노 같은 것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는다. 콜링우드는 감각에 감정이 부화되는 것으로 감각이 감정에 선행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즉, 보고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선행한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갖거나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꼭 이걸 봤다고 해서 이렇게 느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과 감정은 동일한 대상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감각 경험으로 통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풀게요. 그런데 콜링우드는요, 감각이 동시적이고 순간적이라 모든 감각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이러한 감각들을 인지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양한 감각 경험이 종합되어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고요. 쭉 내려와서요, 정서적 충전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술가는 이를 예술 작품의 표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개별화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상상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콜링우드가 제시한 상상력은 허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공상과는 구별됩니다. 공상과는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칸트 이야기 꺼내고 있네요. 칸트는요, 생산적 상상력과 유사한데요. 칸트는 생산적 상상력을 대상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대상의 다양한 형식을 포착하여 그 다양성을 결합하고 종합하는 선천적인 능력이라 하였고요. 콜링우드는 상상력이 공상이나 환상과는 달리 지적 활동이라는 칸트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표현을 연결하는 고리를 상상력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술가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정서적 충전을 과거의 경험으로 어때요? 정서적 충전을 끌어내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의 영역에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화됩니다. 과거의 감각적 경험을 상상이 일어나는 현재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링우드는요, 감정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것과 또 무엇, 서술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술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화하여 분류하는 것이고 일반화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표현하는 것은 대상이 주는 독특성을 의식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개별화의 과정에 해당되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의 고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링우드는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을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전에는 스스로도 알 수 없고요. 마치 이것은 시인이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통해 느낀 모호한 감정들을 시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감정이 작품에 반영되어 표현된 후에야 비로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상자도 감수성을 갖고 작품을 음미할 경우 예술가의 마음에서 창조된 것과 동일한 감정 상태를 자신의 감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콜링우드가 본 감각과 감정의 관계. 어디에 나와 있나요? 1문단에 나와 있지요. 칸트가 규정한 생산적 상상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주장한 개념과 공통점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콜링우드가 제시한 감각의 구분 기준, 왠지 한 것 같은데 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자, 느낌을 감각과 감정으로 나눈다 라고까지만 했지 감각을 어떻게 구분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 수 없고요. 콜링우드가 밝힌 감정 표현과 서술의 차이점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죠.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에 대한 칸트와 콜링우드의 공통된 견해 우리 지적 활동이다 라는 거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린 아이가 분홍색 꽃을 보고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와 분홍색이 예쁘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그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A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먼저 보면 어린아이가 꽃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느낀 것은 감각에 해당이 되고요. 어린아이가 분홍색 꽃을 보고 느낀 기쁨은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느낀 기쁨은요. 분홍색 꽃을 보고 얻은 감각에 부화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 다음 어린아이가 분홍색 꽃을 본 것에 기쁨이라는 감정에 선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 앞에 먼저 봐야 된다. 선행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분홍색 꽃을 본 것과 기쁨을 느낀 것이라는 두 가지 감각 경험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A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감각과 감정은 동일한 대상 꽃에 대해서 느껴진 것이고요. 이는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된다라는 표현 우리 어때요? A 부분 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자, 콜링우드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무용가 A는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의 고향이란 주제로 즉흥 무용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용을 위해 A는요, 어릴 적 고향에서 경험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소리, 비 온 뒤의 흙내음 등을 떠올렸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감각들을 불러일으켰네요. 알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A는 뭉클한 감정을 춤사위로 선보였습니다. 상상력이 가미됐네요. 아하, 그것이 어린 시절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재워주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A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A가 과거에 대해 모호한 감정을 춤 사이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상상력 발휘되었습니다. A가 즉흥적인 춤 사이를 선보이기 전에 느낀 감정은요. 스스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감정 맞고요. A가 햇살, 바람소리, 흙내음 등의 감각을 통해 느낀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거의 시간이 어때요? 현재화 되었습니다. 과거에 느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현재 표현하고 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
4번입니다. A는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재워주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정서적 충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서적 충전 이 부분 어디에서 나왔나요? 글 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산문단입니다. 산문단으로 돌아가 보세요. 정서적 충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수된다라고 하면서 정서적 충전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1, 2,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들은 아직 분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 없고요. 이 예술가의 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분화됐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는 그리움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알게 됐다,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안에서 그리움이라는 것을 인지했구나,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구나 라고 해야 되지, 이를 정서적 충전과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충전, 이거 글 안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산문단에서 정서적 충전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정서적 충전 이 언급을 했을 때 표현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수된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관객들도 감수성을 갖고 공연을 감상했다면 A의 마음에서 창조된 것과 동일한 감정 상태를 자신의 감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정리해 봤고요. 정답은 짠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단어 중에서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요 보면요, 다시 돌아가 보면 기억은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뭘 보았냐면, 자, 쭉 올라가서 두 문장 정도 올라가서요, 콜링우드는 상상력이 공상이나 환상과는 달리 지적 활동이라는 칸트의 관점에 동의하며 감정과 표현을 연결하는 고리를 상상력으로 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무엇을 혹은 무엇으로 보았다 에서의 보았다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그녀의 행동을 무엇으로? 애교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선 부정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의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녀는 조카를 봐줄 사람을 구했다. 여기에서의 보다, 줄여져 있죠. 이 부분은요, 맡아서 보살핀다 라는 의미이고요. 할머니는 늦게나마 승려를 보게 되었다 라는 것,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여기에서의 보다는 건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는다, 맞이한다, 며느리를 보았다, 손녀를 보았다, 이런 때 사용하게 되죠. 기회를 봐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의 봐서는요, 기회나 때, 시기 따위를 살핀다 라는 의미이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전에만 환자를 보십니다. 여기에서의 본다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죠. 자, 이렇게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즉 이전에는요, 사전적 의미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다면 밑줄 친 단어에서 기억이 어떻게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 글을 읽어보고, 짧은 문장들을 읽어보고 이 안에서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것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2번부터 14번으로 갑니다. 자, 12번은요, 여러분 나와 있네요.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작품 나와 있죠. 12번은요, 고목이라는 자유시입니다. 제가 왜 자유시라고 쓰는지 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부터 볼게요. 자, 오동은요, 고목이 되어 갈수록 제 중심에 구멍을 기릅니다.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멍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요,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랴 수많은 구멍으로 빚어진 삶의 빈 고목에 어느 날 지나는 바람 한 줄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리니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볼게요. 검은고 소리가 아닌들도 어떠랴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새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포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람은 쉼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 칼날처럼 햇빛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육탈하기 좋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요 쉼없이 상처를 후빕니다. 자, 이런 구멍 갖고 싶은 삶을 갖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고 어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자유롭게 그리고 타인까지 품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따르고요. 잘 마른 구멍 하나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꾸고 싶다. 즉 소망이 담겨 있네요. 고목이라는 자유시였고요. 고목을 통해서 즉 고목의 구멍을 통해서 깨달은 비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나는요 여러분들 이건 뭐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산문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은 은수자다. 은유법 쓰였네요. 은수자가 뭐냐면요. 외딴 곳에서 혼자 사는 수도자를 은수자라고 했는데 왜 누에들을 은수자라고 했을까요?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서 누가요? 누에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이 없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묻고 있네요. 어느 날 해맑은 아침에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어느 날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개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그 벽은요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누에의 인격을 부여하고요. 교훈적 주제에 형상화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은유법도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는 자유시였고요. 나는 산문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색채 대비 쪽은요 아무래도 좀 나에 가까울 것 같고요. 2번입니다. 시적 대상에 인격 부여하고 있나요? 가는요? 네, 나무에 인격 부여하고 있지요. 나는요? 누에 인격 부여하고 있지요. 가와 나 모두에 해당이 되네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 이 시와는 좀 멀고요. 음성상징어, 시간표지 역시 가와 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짠!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입니다.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부터 한번 볼게요. A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오동은요, 고목이 되어갈수록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이 부분이지요.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현상, 어때요? 고목이 되어가는 과정, 특정한 자연현상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A에서 주목한 자연현상 어때요? 고목이 구멍을 길러서 바람을 연주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목한 자연현상 유출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B 봤더니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랴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C입니다. C는요, 검은고 소리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리새 이 부분이지요. B에 나타난 삶의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나요? 의문형 진술 서리법 쓰여 있지요. 향기롭지 않으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랴라고 하고 있네요. 맞고요. 그 다음이요. 자, D입니다.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빈 삶에 대한 향기로움에 대해서 C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D는요. 바람은 쉼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 칼날처럼 햇빛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육탈하기 좋을 때라고 하면서 회한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과 시련 견뎌내야 되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회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A에서 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명으로 집약되고 있나요? 네, 어떤 걸로요? 나도 이런 구멍 하나 갖고 싶다. 잘 마른 구멍 하나 가꾸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한 칸 더 넘겨서 1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는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 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목 이야기지요. 나는요, 스스로 만들어낸 시련을 견뎌냅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죠.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에서의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표용하는 공간 맞습니다. 나에서의 동굴은요,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 한 마리가 새들어 새끼칠 수 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의 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볼게요. 가에서 한 마리가 피리새 한 마리가 새들어 새끼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요, 스스로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 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나에서의 누에의 왕은요.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에의 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의 성숙은요. 어떻게? 시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가에서 만약에 성숙한 존재로서의 어때요? 역설적으로 존재 소망의 실현을 주는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 가에서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 뭐 찾을 수 있냐면 바람이라던가 햇볕이라던가 혹은 이승의 한낮 까지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가와 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 소망의 실현을 도움해주는 환경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존재 소망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은요. 가에서는 무엇이다? 바람이나 햇볕, 그 다음에 한낮,
이승의 한낱 같은 것들이 도움을 주는 역설적인 환경인 것이고요. 나에서는 무엇이다? 어때요? 이러한 것들.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는 시련 같은 것.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때요? 누군가를 표현할 수 있는 방금 1번에서도 표현하는 공간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의 구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설명은 조금 틀렸네요. 2번 틀렸으니까 체크해주고 저희 3번으로 갈게요. 자, 가에서의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날개짓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 스스로 해야 된다, 주체가 된다라는 모습 강조하고 있고요. 4번 한낮에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의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 방금 2번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4번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가에서 육탈은요,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에 나에서의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문학작품이라고 할게요. 모두 다 문학작품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른 두 시를 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에서 묻는 것과 나에서 묻는 것, 방금 우리 14번 문제처럼 똑같은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것을요, 가에서는 이것에 해당이 되고 나에서는 이것에 해당이 되네요 라는 거, 설명, 이런 설명이 들어갈 때는 가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나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가 맞으니까 뭐 니은도 맞겠지, 나도 맞겠지 하고 이렇게 좀 읽어 나가다 보면 정답이 가끔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 같아가지고.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은 틀렸고 나에 대한 설명은 맞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았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었고요. 오히려 14번의 4번 같은 경우가 2번 틀린 것을 보충해주는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 두 편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김에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저희는 이 다음에 이제 15번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